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방금 화면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제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공연학 학력평가에 대한 문제 해설인데요. 어, 여러 이제 공인된 EBS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사설 이제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M사나 V사나 여러 이제 사이트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수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볼까 봐요. 단원이 하나 끝날 때마다 제가 관련된 전공연화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단원이야? 1번부터 30번까지 있던 수학 영역에 대해서 문제를 쫙 푸는 것이 아니고 음, 단원에 맞게 구성을 다시 편집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잠깐만 화면에 제 얼굴을 좀 키울게요. 키우는 뭐 키운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빛을 좀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자, 그래서 저는 2023년 6월에 시행했던 전국연화 학력평가 고1 수학 영역에 대한 문제 해설을 다항식 계산 그리고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켰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항이었는데요. 이 문항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x에 대한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값은 얼마인가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바로 나누어 떨어질 때입니다.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결국 0이 된다라는 것이고 다항식 지금 3차 다항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px라고 하면 x-3은 px의 인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x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네, 3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0이었으니까 좌변, 우변 계산하셔서 우변이 0이고 a는 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제 제가 판서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말로 설명을 할 건데 어, 전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겠죠. 첫 번째 제시됐던 내용처럼 쓰게 될 텐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가 0이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R이 0이다가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을 하니까 X 대신에 3 넣으면 계산식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여러분이 계산하시기 좀 복잡하시다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3의 배수로 지금 어떻게 보면 나가고 있죠. 6, 9, 12, 15, 18 이렇게 나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 네, 다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 네, 오지선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특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가 답이 안 나왔네.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좀 하나의 장점일 수 있는데요. 음,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더 설명을 드려보면 나머지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대한 그 구분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가면은 더 응용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4번이요. 등식 x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3이 x에 x 플러스 2 더하기 b가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인가요?입니다. a, b는 상수라고 했고요. 자,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거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x 제곱이 있고 ax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는 좌변은 뭐 풀 게 없죠. 근데 우변에서 x에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걸 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수비교법을 하셔도 돼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됐던 내용을 참고해서 썼던 그 판서 내용이 있었죠. 개념 정리에서. 미정계수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근데 계수비교법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다 보니까 수치대입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이번 문제를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요. X 대신에 아무 숫자를 넣는 겁니다. 아무 수를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0 넣고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제거시키면 더 계산이 편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X 대신에 0을 넣었더니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만 나오겠죠? 그리고 우변에는 B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A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시켜 봤습니다. 물론 다른 숫자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0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였으니까 해보면 A는 2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풀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른 결과값이 A는 2가 나옵니다. A는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풀었는데 대부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는 4번 문항부터 3점입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4의 값은 얼마인지를 구하십시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고 x 곱하기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px라고 했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써지는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a와 b는 당연히 상수일 것이고요. 상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2차 다항식을 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 결국 p1은 1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정리 때문에. 그 다음에 나에서 보아주시면 약간의 낚시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낚시인데요. x 곱하기 px니까 x가 왜 있지? 할 텐데 알고 보니 x-2로 나눈 거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p2가 아니라 2 곱하기 p2가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p2가 2라는 뜻이고 결국 p2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될 수 있을 겁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정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가에서 P1, 즉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P2가 2였으니까 결국에 안에 있는 것이 1이다라는 것으로 바뀌죠.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A와 B 결국에 상수라고는 했지만 이것을 두 문자라고 확인을 하고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니까 이 내용으로 제공을 하면 A는 마이너스 3, B는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글씨로 썼던 이 다항식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뭘 구하라고 했냐면 4를 대입했을 때의 다항식 값을 구하는 겁니다. 시계값이죠. 그러니까 시계값을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다? 네, 7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네, 역시 3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x에 대한 다항식 x 다섯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6이 나왔답니다. a 플러스 q2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일단 나머지 정리처럼 쓰셔야겠죠. x 다섯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더하기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거 다시 x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a가 나오겠죠. 그리고 2를 대입하라고 한 거니까 이제는 a 대신에 얻어진 값을 대입하고 x 대신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을 대입하니까 a가 1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었는데요. 제가 지금 마우스에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좌변을 보시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왜 하셨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이렇게는 나와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에서 인수분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뒀고요. 이 상황에서 x 대신에 2를 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q2를 구하러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3 곱하기는 앞에 때문에 그렇고 뒤에는 여기에 2를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16, 8, 4, 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물론 x 세제곱의 앞에는 마이너스였으니까 16 빼기 8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이 계산을 계산하면 Q2는 36이 나옵니다. A는 1이었고 Q2가 36이었으니까 결국에는 37이라는 것을 얻게 됐고요. 이 점에서 저는 조리제법까지 활용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왜 객관식이 없어졌지? 할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21번까지가 오지선다형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 8문항이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0부터 999까지 중 한 가지의 답을 고르는 것이고 이 형태가 오지선다형처럼 확률이 뭐 20%씩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구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러면 계산하겠습니다.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1을 두 개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차 식이 됐을 때 a 플러스 b는 얼마인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어쩌면 주관식이니까 지금 3점이라고 했는데 객관식으로 제시됐다면 2점을 줬어도 될 문제였습니다. 간단해요. 네모를 qx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 그대로 작성을 했고요. 인수분해가 참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1 하나, 2 하나 대입시켜서 결국에는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면 7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해서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점이었습니다. 3차 다항식이 제시되어 있고요.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px를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십시오입니다. 알아야 할 것 무엇냐면 조리제법에서 계산 어떻게 됐더라입니다. a가 그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네모 첫 번째에 들어가는 수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이 되겠죠. 근데 b랑 3이랑 더하니까 1이 됐다라는 거니 b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두 번째 네모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역시 3이 되겠습니다. 곱하해지는 값이니까요. 그러면 c랑 3이랑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6이 돼서 11 빼기 6 하면 5가 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리제법에서는 일반 나눗셈 계산하는 것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부호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러분이 실수를 하시기 좋은 문제입니다. 계산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C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뭘 해야 되냐면 x-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x-4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4 대입하면 되겠죠. 숫자가 또 큽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1에 대해서 4를 대입하는 거니까 64, 32, 20, 11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4의 세제곱은 64, 2 곱하기 4의 제곱은 32, 5 곱하기 4는 20이기 때문이고요. 이를 계산하면 2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첫 번째 전국연합 학력평가 다항식, 나눗셈, 정리, 인수정리, 조리제법에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본 영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시행했던 내용 중 다항식, 사칙연산이 있었죠. 그리고 항등식 있었고 나눗셈 정리, 인수정리, 조리제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보는 내용은요. 사실 뭐 기간제 교사가 이제 됐으니까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간제 교사를 해놓고 나서 고등학교 거를 다시 보니까 아 맞다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이제 4번 보잖아요. 뭐 일부 학교는 안 보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본다라는 거는 뭐 서울시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6월이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잘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원에서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대비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내신 챙기기에 있어서 참고가 될 겁니다. 뭐 물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범위 상관없이 다 알아야 그 뒷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저도 좀 풀어보면서 개념 정리 말고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켰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좀 갖고 와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영상은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